오늘의 이야기에서는요, 우리를 둘러싼 이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조금은 다른 아주 끈기 있는 방식으로 결국 승리를 거머쥐는 한 사람의 여정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화면에 보이는 이 사진, 얼마짜리 같으세요?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사진을 찍은 분한테는요, 이게 무려 40억 원짜리 사진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엄청난 돈을 잃고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을 때 바로 이 사진을 찍으면서 버텨냈기 때문이죠. 어쩌면 여러분에게는 그냥 평범한 사진일 수도 있지만 한 사람의 인생을 구했다면 그 가치는 정말 매길 수 없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무려 40억 원. 주식 투자 실패로 날린 돈이에요. 하지만 이분은 이걸 그냥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뭐랄까, 정답을 찾아가기 위한 오답 노트 같은 거였다고 생각했죠. 인생에서 가장 비싼 수업료를 내고 정말 큰 깨달음을 얻은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소란의 한가운데였던 2010년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가 전공의로 일하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부당한 근무 환경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더니 한 교수님에게서 돌아온 대답이 바로 이 말이었다고 합니다. 어떤 선한 의지를 가진 목소리마저 한순간에 묵살해버리는 참 무서운 말이죠. 당시 상황이 어땠냐면요. 이 표를 보시면 바로 아실 거예요. 하루에 20시간, 일주일에 140시간을 일하고 월급은 200만 원 남짓 받았다고 해요. 당시 최저시급으로만 계산해도 월 1000만 원에 해당하는 엄청난 노동이었는데 현실은 정말 처참했던 거죠. 하지만 이 싸움은 단순히 돈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밤샘 근무로 지친 의사들이 자꾸 의료 실수를 저지르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가는 이 구조 자체였죠. 근데 당시엔 과로로 인한 의료사고를 처벌할 법이 마땅치 않아서 유일하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근로기준법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옳은 목소리를 낸 대가는 정말 혹독했습니다. 학과장에게 불려가서 이런 끔찍한 협박까지 들어야 했으니까요. 전태일 열사처럼 분신자살이라도 할 거 아니면 너 이 바닥에서 평생 의사일 못하게 만들겠다고요. 결국 그는 병원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의 회의를 느끼고 원래 꿈이었던 물리학을 공부하러 카이스트에 갔지만 거기서도 순탄치 않았죠. 직접 개발한 인공지능 특허를 교수에게 도용당했고요. 소송 끝에 특허는 되찾았지만 그는 또다시 학계에서 쫓겨났습니다. 세상의 소음은 그를 끝까지 따라왔던 거죠. 이 모든 소음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는 조용한 강원도 산골마을로 훌쩍 떠납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깨닫게 되죠. 아, 고독이라는 게 그냥 외로운 게 아니구나. 온전히 나 자신으로 이 세상을 채워나가는 시간이구나 하고요. 낮에는 환자들을 돌보고 밤에는 카메라를 들고 자연을 관찰했습니다. 그 치열했던 갈등과 싸움으로 가득했던 그의 세상이 이렇게 고요하고 평화로운 시간들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새로운 삶 속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 하나를 발견합니다. 바로 능동적 기다림입니다. 이건 그냥 멈춰 있거나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결정적인 그 순간을 위해서 가장 나다운 것들로 나를 꽉 채워나가는 아주 적극적인 준비의 시간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휙 날아가는 제비 한 마리를 사진에 담기 위해 몇 시간이고 기다리는 것. 이 시간은 결코 비어있는 시간이 아니라 그 찰나의 순간을 잡아내기 위한 치열한 준비 과정인 셈입니다. 이게 바로 능동적 기다림의 본질인 거죠. 사진을 찍고 시를 쓰고 그림을 그리는 이런 창작 활동이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가장 안전한 놀이터가 되어주었고 또 지친 마음을 쉬게 하는 적극적인 휴식, 즉 쉼터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는 자연을 통해서 또 하나의 큰 교훈을 얻습니다. 봄을 기다려야 제비가 오고 가을을 기다려야 단풍이 드는 것처럼 이 기다림이라는 게 결코 느리거나 뒤처지는 게 아니라는 걸요.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가장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자, 그렇게 15년이라는 긴 시간을 끈기 있게 기다린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제 이야기의 결말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5년 만에 의대 동문회에 참석했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과거에 그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던 한 선배가 다가와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대학병원 교수들도 당직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15년 전 그를 내쫓았던 바로 그 자리에서 말이죠. 그의 싸움은 틀린 게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그를 이해하는데 그저 시간이 좀 걸렸을 뿐이죠. 그의 행동 덕분에 의사들의 근무 조건이 개선되었고 의료사고가 줄었으며 병원은 결과적으로 더욱 발전했습니다. 심지어 당시 그를 가장 미워했던 대학 총장마저
이제는 고맙고 미안하다는 말을 전해왔다고 합니다. 40억 원의 손실에 대한 그의 결론은 이 한마디로 요약됩니다. 돈은 잃었지만 그 덕분에 세상을 예술로 바라보는 눈을 얻었기에 자신은 결코 가난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진정한 승리는 돈이나 사회적 지위 같은 게 아니었던 겁니다. 바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 내면의 성장이었던 거죠. 이것이 바로 이 이야기가 말하는 우아한 승리의 핵심입니다. 소리치며 싸우는 대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는 것. 그러면 결국 시간이 흘러 모든 것을 증명해 준다는 방식이죠. 혹시 지금 세상이 너무 시끄럽고 내 편은 아무도 없는 것 같다고 느끼시나요? 이걸 꼭 기억하세요. 시간은 언제나 당신의 편입니다. 조급해할 필요 없어요. 세상이 당신을 기다리게 될 겁니다. 당신의 제비는 반드시 날아올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제비를 기다리는 동안 당신이 무엇으로 그 소중한 시간을 채워나가고 있느냐는 것이겠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